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이 1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의 가격 최고 몇 천만 원까지 찍으면서 이 떡상의 떡상을 반복해 왔는데,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들만 비벼왔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시세 약 0.003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진짜 몰랐을 거고 그냥 애들 장난이겠거니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슬래시닷이라는 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와요. 여기 비트코인 기술이 어떤지 좀 봐달라구리. 이건 새로운 화폐의 혁명이다구리. 이 글 한 번에 이 IT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혹은 이 호기심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게다가 2010년 7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조금 엿봤던 사람이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를 설립해서 일반 화폐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뭐 당연히 보다 빠르고 편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0.07달러 수준이었다고 해요. 비트코인의 처음 가격이 0.003인 걸 비교해보면은 이미 20배는 넘게 먹은 거예요. 다음으로 2011년이 왔습니다. 이때 실크로드라는 웹사이트가 생겼거든요. 이곳이 대체 뭐 하는 곳이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두고 그 어떤 것이라도 거래할 수 있는 암거래 시장이다구리. 그렇습니다. 암거래 시장. 그냥 일반적인 물건도 팔기는 하지만 위험한 물건들까지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불법 상거래 사이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크로드에서는 무기나 약, 탄, 그 외에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하면 안 되는 동영상,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대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직접 노출되지도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열광했습니다. 사실상 실크로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이트였으니까 말이죠. 뭐라고? 이런 물건들을 비트코인만 있으면 실크로드에서 살 수 있는 거냐구리? 비트코인은 이전까지는 그냥 실험적이었고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전자화폐 정도였는데, 불법적이긴 하지만 실물 상품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떡상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온갖 특이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1년 1월 0.3달러밖에 안 됐던 비트코인 딱 실크로드가 나오니까 한 달 만에 1달러까지 떡상을 해요. 문제는 많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이트긴 했지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실크로드에서 거래되던 물건들 중 약 70%가 거래되면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출처를 모르는 밀수품까지 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무법천지에 범죄 조직이 너무 날뛰는 바람에 훗날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지만 판매하면 안 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걸 거래하는 건 선 넘었다구리. 그래도 실크로드 덕분에 이 비트코인이 조금 인정은 받는 분위기였어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용 화폐라는 가치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달러를 딱 넘으니까 사람들이 또 몰리기 시작하는데,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으로 주요 언론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언급합니다. 타임즈에서는 2011년 4월 온라인 캐시 비트코인이 국가와 은행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포브스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기사를 냈어요. 비트코인은 국가와 은행이 간섭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경제에 큰 혼란을 빠뜨릴 수도 있어요. 주요 언론에서 비트코인을 얘기한다.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는지에 따라서 악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임즈나 포브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얘기했습니다. 가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도 어필을 해요. 개인이나 기관한테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까지 얘기했으면 말 다 한 거죠. 새로운 기술,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와 관심이 폭발합니다. 2011년 5월부터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시작했고요.
4월 18일 1달러였던 비트코인은 6월 9일에는 2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28배 떡상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소문이 점차 퍼져나갔어요. 자, 2011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의 30달러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2012년은 그냥 저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2013년에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30달러였던 비트코인은 230달러까지 한 방에 7배에서 8배가 올랐고요. 그 이후에 11월이 되니까 엄청난 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1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년도 안 돼서 40배가 오른 거예요. 그냥 매년 몇십 배씩은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미친 거죠. 이때 왜 비트코인이 폭등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 쪽 터키 아래에 키프로스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거든요. 인구도 8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나라는 인구의 80%가 그리스어를 쓸 정도로 그리스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인들은 돈을 벌면은 이 세금을 피하려고 몰래 키프로스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재정 상황이 2010년부터 안 좋아집니다. 그리스의 경제가 완전 터져나가면서 2012년에는 나라 전체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어요. 결국에 그리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IMF는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로 어떤 요구를 했냐? 그리스가 파산한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리. 돈 많은 그리스인들이 세금 피하려고 키프로스 은행에다가 돈을 넣지 않았습니까? 구리. 그렇습니다. IMF는 그리스인들의 세금 피난처로 유명했던 키프로스 섬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이 섬에 도피되어 있던 그리스인들의 자산에 세금을 물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인이 키프로스 은행에 넣은 돈들 중에서 6%에서 최대 9.9%까지 세금을 물어버리겠습니다. 구리. 이상하죠? 얼핏 보면은 진짜 부당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IMF의 공표를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눈 뒤집어지죠. 자기 돈 찾으려고 키프로스로 달려갑니다. 세금 피하려다가 더 강한 세금 후드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구제금융 조건을 발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얼른 하루라도 빨리 세금 매겨지기 전에 키프로스에서 돈을 빼려고 했어요. 이러다가는 내 돈을 세금으로 뜯길 수도 있겠다구리. 어떻게든 키프로스에 있는 내 돈을 꺼내와야 된다구리. 그런데 돈을 어떻게 빼옵니까? 정보가 다 남는데 정상적으로 돈을 가지고 온다고 치면은 그대로 다 들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명도 보장되고 절대로 추적할 수 없는 화폐가 뭐냐구리. 그치, 비트코인이다구리. 키프로스에 있던 돈으로 비트코인 불매수 가자구리. 갈 곳을 잃었던 키프로스의 자금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비트코인으로 쏠립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진짜로 많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당연히 떡상했어요. 그렇게 매번 신고점을 돌파하고 갱신하면서 1200달러라는 대떡상이 일어난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던 겁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좀 전에 있었던 2011년, 2013년의 대떡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들이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빠르고 급격하게 올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기억에 많이 있는 비트코인의 얘기입니다. 2017년, 2018년 동안에 올랐던 얘기예요. 2017년의 비트코인 시장은 진짜로 미쳤다고 봐도 됩니다. 자그마치 2017년 1월에 1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같은 해 12월 19,000달러를 넘어서 2만 달러를 넘봤잖아요. 대체 201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큰 골자는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아니면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솔직히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당시의 월스트리트의 태도를 한번 보죠. 미국의 금융실세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 9월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구리. 진짜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말하면서 JP모건의 직원들 중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해고시켜버리겠다고 겁까지 주죠.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사기라고 하는 말이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의 태도는 몇 달 뒤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한 점은 후회한다구리. 나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구리.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해버렸던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만의 비트코인을 만들어버리는 웃긴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이 JPM 코인입니다. 아무튼 2017년에 JP 모건을 필두로 많은 은행들과 대기업이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미리 본 거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그랬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겠죠. 그리고 2017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떡상한 이유가 더 있어요. 시카고에는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가 있거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 상장돼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 돌아갔겠죠. 진짜 비트코인이 화폐로 쓸 수 있는 거냐구리?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구리. 시카고 거래소에 이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류 시장에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처럼 반응해버린 겁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이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야지. 여태까지 보수적이었던 투자자들, 기관들 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얼른 다 가지아를 외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실제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판매했던 첫날,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을 뚫어버리는 바람에 서킷 브레이커, 거래 정지가 2번이나 발동해버렸고요. 거래가 시작되고 4시간 만에 15,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8,700달러까지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이 외에도 2017년에는 수많은 호재가 있었죠. 2017년 4월에는 일본이 정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인정해줬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게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비쌌거든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비트코인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상만 있었냐? 아니죠. 그래서 다음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는 비트코인의 대폭락에 대해서 맛있게 비벼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구독과 좋아요는 좋다구리.